최순애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제 정기국회에서 이제 4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이제 심의하게 될 텐데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이 어떻게 보면 통신비 부분 같습니다. 통신비 2만 원 지급하는 부분. 일부 집중 인터뷰에서 이 김종민 최고위원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 통신비 2만 원 지급 이 부분 평론가께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번 4차 추경이 사실은 정부가 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제 큰 타격을 입은 이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고용 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드리겠다라고 이제 편성한 어떤 맞춤형 예산이에요. 예. 7조 8천억 원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선별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근데 이제 선별이라는 거는 태생적으로 어떤 선별되지 않은 분들을 결과적으로 차별하게 되는 거라서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거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선별적 지원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이게 대상이 한 4,640만 명 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산은 이제 9,300억 원인데 이 돈을 들여서 그러면 전 국민한테 2만 원의 통신비를 지급하자 이런 어떤 대안을 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의 문제점이 국민한테 직접 국민 주머니로 가는 것도 아니고 대기업 주머니로 갔기 때문에 이제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국민이 직접 받아서 소비를 유발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 이게 정액제잖아요. 통신료가.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더 사용료가 늘었는지도 판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제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있어서 올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심사가 7조 8천억에 대한 심사를 지금 국회에서 하는데 예결위에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정과 조절 쟁점 이게 되게 이제 진지하게 논의될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는 국회 안에서 충분히 조정하고 다른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예. 야당인 국민의당은 이제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 카드를 꺼냈는데 김종민 최고위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거예요. 이 지금 전 국민한테 2만 원은 주는 돈 가지고 이게 일단 적절하지도 않고 우선순위에 맞지도 않고 또 추경 내용으로서는 이제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9,300억 원을 드리느니 그중에 절반 정도인 5천억만 더 추가하면 전 국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쓰자라고 이제 대안을 내놓은 건데, 지금 이제 그 독감 백신은 올해 이제 생산 물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량이 지금 부족한 상태고, 또 백신을 이제 개발하려고 하면 이제 그 제작에 한 6개월 정도, 생산에 6개월 정도 들기 때문에 이미 올해는 늦었다라는 게 이제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감 백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만 이제 맞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같은 시기에 이제 접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수입도 불가능하고 그런 거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미 지난달에 3차 추경 때 이제 1,600만 명분의 어떤 백신을 접종할 예산을 이미 약 2천억 원 편성해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의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전체 생산 물량은 한 3천만 명분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머지 올해 백신은 1,900명하게 약 전 국민의 37%인데 13세 이하 또 60세 이상 그렇죠. 의무적으로 임산부. 다 이제 무료로 놔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8세 이하 이제 미성년자 되고 임산부 그다음에 만 62세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이제 맞는 분들이 1,900만 명인데 전 국민의 37%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은 지난해 결정됐다 하더라도 올해 이제 1월 말부터 이제 이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심각해지는 게 2월 말부터였으면 사실은 그때 생산량을 좀 조절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 사실은 전 국민에게 백신을 놨을 때 어떤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백신 이제 맞음으로써 독감 증상과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를 선별하려고 하는 그 인원이
감축되기 때문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상당히 수월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은 전 국민한테 지금 어쨌든 이번에는 꼭 맞으라고 이제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물량이 저는 이제 이게 해소가 될지 아마 무료 백신 접종이 대상되지 않는 연령층도 병원에 갔을 때 뭐 백신이 부족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실제 이제 우리가 직접 백신을 맞으러 갔을 때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어떤 뭐 현상이 일어날지는 뭐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생산량이 부족한 부분은 아쉬움이 있어서 네. 야당이 제기하는 저는 대안은 적절하다고 보고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백신 맞으러 갔을 때 보통 한 3, 4만 원, 많게는 뭐 4, 5만 원 이렇게 지금 예산이 들어야 되거든요. 뭐 4가 접종을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해소해주면 상당히 지금 효과 있고 효능감을 상당히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평론가님도 어떻게 독감 백신은 맞을 계획이신가요? 저는 여태 맞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맞으려고요. 왜냐하면 제가 독감 증상인지 뭐 코로나19 증상인지 모를 경우에 뭐 어쨌든 검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이거 자체가 무료 접종 대상은 아니시죠? 그건 아니에요. 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좀 아이템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또 뭐 여쭤봤고 오늘부터 이제 국회 이제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나흘간 계속될 텐데 역시 뭐 가장 뜨거운 현안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아들 관련 의혹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 추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좀 어떻게 볼까요? 자신의 좀 이 사적인 영역까지 좀 공개하고 남편의 어떤 장애인 사실도 얘기를 하고 아들에 대한 소회도 밝히고 국민들께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이런 입장들이 좀 대정부 질문을 약화시키진 않겠죠, 야당에. 일단 뭐 대한민국을 들끓게 하는 추미애 장관의 어떤 문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 현장에 나와가지고 대정부 질문을 받아서 뭐 다른 어떤 정책적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쨌든 형식적으로라도 사과를 표명하고 대정부 질문에 임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봤을 거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들끓는데 본인은 한마디 말을 안 한 게 한 일주일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침묵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워낙 또 부정적이기 때문에 또 본인이 어떤 유감 표명을 할 필요도 있었던 거고 그리고 어쨌든 사퇴론까지 이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여기서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제 내용으로 보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명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감정에 호소를 해서 어떤 양해와 이해를 구하는 어떤 표현을 많이 썼고 또 어쨌든 직을 유지하겠다. 법무부 장관직은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좀 피력을 했는데 저는 이 장관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이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는 이런 모양들을 보고 상당히 좀 이렇게 상당히 유감스럽다,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일부 이제 여당 의원들의 뭐라 그럴까요? 좀 과도한 옹호 이 부분이 오히려 또 이 논란을 키우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지난해 12월 말에 장관 청문회 때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전화한 사실도 없다 딱 잡아 뗐는데 전화한 사실이 지금 기정사실화 돼 있고 부장관이 직접 전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도 민원 제기를 한 바가 있고 또 전화로 또 병가를 연장하고 일병이 전화로 해가지고 내 병가를 연장하겠다 이런 일이 어디 보통의 어떤 병사들은 가능하겠습니까? 당시에 추미애 대표의 자제니까 가능하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참외밭에서는 신방울 고쳐매지 말라고 하는데 고쳐맸기 때문에 이게 혐의도 받고 의심도 사고 그리고 의혹이 계속 싹트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의혹대 부분에 대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해명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갖게 하는 거죠. 국방부가 지금 정부 부처가 나서가지고 추 장관의 아들인 서모 씨의 전화휴가 연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전에는 이제 대답하기 곤란한 것 같아서 침묵하다가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는데 그것이 당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가 된 듯한 입장을 주니까 이게 지금 어제 추미애 장관의 해명도 그렇고 어떤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해명이 되지 않았고 네. 지금 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이래요. 부분적으로는 추미애 장관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사실도 그렇고 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물론 보도를 통해서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양립하는 주장도 있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실과 진실 부분이 되게 부합하지 않고 그럴 때 진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이 검찰 결과로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이 어제 추미애 장관의 해명을 통해서 검찰의 이 수사도 이게 가이드가 가이드라인을 형성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계속 윤석열 총장이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어떤 그런 내지는 여권과의 어떤 그런 관계 때문에 계속 손발이 잘렸다 이러는데 네. 이 사건만큼은 윤 총장의 알겠습니다. 스타일대로 단호하게 수사를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이 정기국회가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도 여의치 못한데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